할머니,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알아요? 김 부장,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대표님, 그게 저 할머니가 더럽게... 더럽게요? 당신이 하대하는 이 할머니 제 여자입니다. 윤복순 씨 제 여자라고요. 아니 이비서님, 저게 무슨 일이에요? 이비서님은 알고 계시죠? 그녀의 말대로 이비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비서, 내 치명적인 단점을 찾았는데 말이야. 대표님은 이미 이대로도 완벽하십니다. 아니 이비서, 비록 내가 IQ 190의 천재지만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있더군. 그렇습니다. 12살의 차보람 대표가 절대 가질 수 없던 한 가지, 그건 바로 연륜. 그게 필요하다고. 네, 준비하겠습니다. 유능한 이비서는 대표에게 딱 맞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기억이 식술. 대표님, 이분이 안봉춘 씨입니다. 87세, 고학력, 자수성가한 사업가. 현재는 처참하게 실패한 상태일 것. 모든 조건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죠. 지금부터 당신은 12살 이후의 기억을 모두 저에게 이식하게 될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십시다. 이런 노인의 기억이 뭐 그리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큰돈을 마음 바꾸기 전에 빨리 하기나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기억을 이식받은 차보람 대표는 눈을 뜨자마자 이비서, 당장 이사회 일정 잡으세요. 역시 차 대표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선택에 연일 성장하는 그의 회사. 하지만 천재였던 그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대표님, 오십니다. 그래. 아유, 이 고운 게 다 어디서 났대. 아이고, 보람이구나. 이거 보람이 네가 갖다 놓은 거야? 뭐 별건 아니고요. 이 할미가 해바라기꽃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그야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판 노인의 아내. 대표님, 혹시나 저분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차 대표의 부정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려운 시절에 저희가 다 뒷바라지 했었으니까 연민과 애틋한 동지애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그것뿐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이번에도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아이고, 보람아, 그만이요. 다친다. 아니 이걸 왜 할머니 혼자 끌고 있어요? 도대체 할아버지는 어디 갔냐고요? 그러게. 여보, 어디 봐요. 이거 피잖아. 윤복순 씨는 절대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대표님, 말씀하셨던 안봉춘 씨 자료입니다. 미녀들과 크루즈 여행? 차 대표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 속 안봉춘 씨는 평생 윤복순 한 여자만을 사랑한 로맨시스트였으니까요. 내가 기억을 이식받아서 그런 거였어. 오빠, 왜 회사 안 가? 보라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옆에서 계속 지켜줄 거야. 내가 지금 오빠 옆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의 회피는 무의미했습니다. 결단을 내릴 순간이었죠. 이비서, 우리는 이제부터 윤복순 씨를 스카우트할 겁니다. 전대미문의 노인 미래전략팀. 복지는 최상으로 알아서 세팅해주세요. 입사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종합검진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회사 기숙사를 짓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윤복순 씨의 행복을 위한 모든 세팅을 마친 그가 신나게 그녀를 염탐하러 간 순간, 아니 진짜 늙으면 집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죄송해요. 제가 닦아드릴. 할머니,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알아요? 기가 막히는 장면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대표님, 그게 저 할머니가 더럽게... 더럽다고요? 당신이 하대하는 이 할머니 제 여자입니다. 윤복순 씨 제 여자라고요. 윤복순 씨 잘 들으세요. 제가 바로 당신 남편 안봉춘입니다. 윤복순 씨? 119! 누가 119 좀 불러줘요! 행복을 위한 모든 세팅을 마쳤다며 자신만만했던 그. 하지만 차 대표의 오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세상은 잔인하게도 그를 배신했죠.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치료는 무리한 생명 연장일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입사 전에 건강검진을 했어야 했는데. 무의미한 후회를 하는 그였지만 차 대표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와 병세 앞에서 모든 것이 무력하다는 것을요.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랬잖아, 당신. 이비서, 내가 말했던 그 계획 그대로 진행해줘. 네, 대표님. 그렇게 그는 또다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빠, 나 정말 오빠처럼 똑똑해질 수 있지? 그럼 무섭지는 않아? 조금 무서워. 근데 오빠가 힘드니까 내가 옆에서 지켜줄 거야. 고마워. 내가 너 평생 눈 감는 날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고 이건희 회장이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고 소문이 돌았던 반려견 벤지를 아시나요? 이 회장은 벤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벤지를 복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벤지의 체세포를 복제한 쌍둥이가 태어났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벤지의 체세포는 냉동 보관되었다가 9년 후 다시 한번 복제 성공해 4마리의 벤지가 더 태어나게 됩니다. 과연 이 6마리의 벤지들은 초대 벤지와 똑같은 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해석.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를 지켜주고 싶었던 차 대표, 그리고 그런 차 대표를 지켜주고 싶었던 그의 여동생 보라. 둘은 결국 할머니의 기억을 보라에게 이식해 평생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소중한 사람의 기억과 신체 중 한 가지만 복제할 수 있다면 무엇을 복제할 것인가 였습니다. 투표 결과 기억 복제의 91%, 신체 복제의 9% 투표해주셨습니다. 큼, 도깨비 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보여주세요. 아, 고객님, 이 제품들은 프리미엄 제품들이라 고객님께 얼릴만한 제품들은 저쪽에. 여기 김성희 씨 어디 계세요? 저희 지배인님이요? 죄송합니다 회원님, 저희 직원이 신입이라. 미진 씨 빨리 사과드려. 우리 지점 VIP 회원님이셔. 모자를 눌러쓴 당신은 지배인이 보여준 제품 중 가장 고가의 제품을 몇 가지 고르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 저 사람이 누군데요? 입은 건 꼭 백수 같은데. 미진 씨, 저 사람 누군지 몰라? 그 옛날에 유명했던 유튜브 있잖아. 그 갑질 유튜버요? 15년 전 유튜브뿐만 아니라 각종 뉴스까지 뒤집어놨던 대형 키즈 채널 유튜브. 그 스텝한테 라면 던졌다던 그 키즈 유튜버 맞죠? 대박.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신의 채널은 문을 닫게 되었지만 이 앞 건물 저집 거잖아. 백화점을 무슨 슈퍼처럼 들린다니까. 알아서 좀 잘하자, 응? 아, 부럽다. 인성은 바닥인데 인생은 천상계네. 맞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천상계 인생을 살고 있는 당신은 지금 마세라티의 핸드랙이 돼 오열하고 있죠. 난 그때 기억도 없다고. 5살 아이의 갑질로 국민 왕따가 된 당신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이 가쁠 때 당신은 핸드폰을 꺼내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약하곤 하죠.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터키에 와서 우유를 마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도피는 도피일 뿐. 정말 세상 사는 거 너무 어려워. 도대체 네가 뭐가 하셔서 궁상이야? 이게 다 아빠 때문이잖아. 내가 채널 안 열었으면 이렇게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어디 보게 겨서. 내가 언제 이런 거 갖고 싶대? 일단 오피스텔, 에르메스 가방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그랜저다 끌면서 학교 다니고 싶다고. 그럼 학교를 다니던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초등학교 입학 때는 학부모들이 입학 반대 서명을 해 뉴스에 나왔고, 왕따는 기본에 성적이라도 잘 나오면 선생이 시험지를 팔았네 말았네 소문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처음 생긴 친구까지도 당신의 편이 아니었죠. 결국 당신은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학교 다녀도 난 유튜브 유주인이잖아. 다 날 싫어하고 이용해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긴 해? 아버지와 크게 다툰 그날, 화가 난 아버지는 당신에게 이렇게 잉여 같은 인간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다. 네가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봐. 갑자기 떨어진 폭탄 선언. 누가 벌어준 돈인데? 당신은 이제 인생과 바꾼 건물을 물려받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싫어할 게 뻔한 사람들과 섞일 자신이 없었죠. 이거면 할 수 있겠다. 당신은 키덜트들 사이에서 슬라임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걸 SNS에서 팔면 되겠어. 100% 자신의 의지로 시작한 첫 사업. 봐,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잖아. 오늘만 주문이 5개나 들어왔다고. 백화점을 쓸고 다니던 눈썰미는 어디 가질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분해나는 슬라임을 만드는 당신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환불해주세요. 유해물질 들어간 걸 어떻게 돈 받고 팝니까? 고객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저희는 최고급 천연재료로 제작한 슬라임만을 취급하고 있어서. 아니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자마자 눈이 메어서 눈을 못 떴어. 아, 진짜 더러워서 안 판다. 돈이 공하지 않았던 당신은 환불을 해주었고, 그렇게 다시 돌려받게 된 슬라임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환불을 해준다는 소문을 들은 진상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사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오기였을 뿐이지. 아버지의 으름장은 그저 화풀이였고, 한 달 빠듯하게 벌어봤자 일주일 생활비밖에 안 된다는 것을요. 이렇게 살아봤자 의미가 있나? 처음 겪어보는 번아웃. 당신은 이제 해외로 도망치기 위해 탄 비행기에서도 숨이 벅찼고, 백화점 점원들의 시선만으로도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상태입니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환자가 드문 돌파리 병원밖에 없었죠. 유주인 씨,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이 집 맞죠, 아가씨? 유튜브.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당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우리 애가 아가씨 영상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엄마 나 치료 안 받고 싶어. 아프단 말이야. 울다가도 아가씨 영상만 쥐어주면 그렇게 다 견뎌냈는데 마지막 가는 날까지도 영상을 기다리던 게 그렇게 기억에 남네요. 당신에게 그 영상들은 끝없는 따돌림의 시작이자 무기력과 트라우마의 뿌리였지만, 고마워요. 우리 애한테 좋은 추억 남겨줘서. 어떤 일로 병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지나갈 거예요. 당신은 처음 느껴보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주인입니다. 당신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개인 방송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죠. 절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온 이유는 앞으로 당신은 수많은 악플들 때문에 다시 숨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일지도 모르죠.
막내야, 미안한데 기침 좀 참으면 안 돼? 오빠 내일 시험이야. 미안해. 막내 동생은 약초물을 마시며 기침을 애써 참습니다. 사실 다음날 있다는 시험은 그리 중요한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공부를 방해하던 기침 소리에 짜증이 나 뱉은 말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막순이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막내 동생이 먼저 세상을 뜨고 맙니다. 단칸방, 홀어머니, 사남매. 당신은 그런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너는 꼭 공부시킬 테니까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장남인 당신은 집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장으로 나가 나무를 파셨고 어린 동생들은 중고등학교만 졸업한 채로 공장에 취업해 당신의 학비를 보탰습니다. 심지어 막순이는 오빠 학교가 나도 학교 다니고 싶다. 국민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당신은 가족들의 희생 속에서 의대에 진학했고 그걸 아는 당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대학병원의 어엿한 의사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처럼 보였죠. 당신은 남들처럼 결혼을 했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 나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돈 좀 꺼줄 수 있어? 아들 영순이 내가 영 힘든가 봐. 어떻게 좀 안 될까? 동생들이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동생들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몸이 망가졌죠. 그걸 알기에 제가 돈 마련해 볼게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당신 아내로 결혼한 거야. 당신 가족들 종이 아니라.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해요. 혼자가 된 방 안에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런 삶이 의미가 있을까? 당신은 기계처럼 출근하고 퇴근해서 혼자 밥을 먹고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 저 언제 다 나아요? 빨리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막순이와 닮은 아이였습니다. 하는 말뿐만 아니라 생김새, 행동, 병의 증상까지도. 곧 갈 수 있을 거야, 학교. 선생님이 꼭 고쳐줄게. 당신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냈습니다. 막순이와 같은 병, 더 이상 DKB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 동료 의사들은 당신을 말렸습니다. 의사가 병이나 치료하면 되지 무슨 신약 개발이야.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실패율은 얼마나 드는지 자네가 더 잘 알 거 아닌가. 알만한 사람이 왜 이래?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모든 시간을 신약 개발에만 매달렸습니다. 다행히도 당신은 지독하리만치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막순이가 끓여먹던 이름 모를 약초. 그 풀에서 새로운 약효 성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투자금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매년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증가하는 추세였고 그만큼 약에 대한 기대도 높았습니다. 기초연구, 임상시험 1상 2상, 6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지만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학교 가고 싶었는데 안 되나 봐요. 조금만 더 힘내자. 이번만 견디면.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약한가 봐요. 죄송해요, 선생님. 당신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약이 임상시험 3차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약의 효과는 미미했고 너를 고쳐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또다시 당신은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연구실로 와주셔야겠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개발 중지된 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실험을 했고 바이러스 복제가 멈추고 있어. 정확히는 약의 성분이 바이러스의 RNA 복제에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죠. 불가능하기만 보였던 코로나19의 완벽한 정복. 전 세계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막대한 부와 함께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유력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교과서에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사건과 당신의 이름이 기재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전염병으로부터 구해낸 영웅으로.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연구실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치료약을 찾지 못한 병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죽는 순간까지도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돈과 명예 중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였습니다. 코로나를 정복한 의사의 38%, 건물주 키즈 유튜버에는 62% 투표해주셨습니다.